사랑하는 존경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승목입니다. 2020년 12월 23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안경을 오늘은 또다시 대한민국 사법부가 죽은 날입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정의가 아닌, 법과 원칙이 아닌 악의 편에, 그리고 적폐 세력의 임을 다시금 확인하는 그런 기가 막힌 그리고 황당한 날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정경춘 교수님 담당 재판부 임경엽 부장판사 재판장 외에 이 재판부에서 정경춘 교수님에 대해서 지난 약 1년여 넘도록 약 30여 차례 이상 재판을 이상 진행을 하면서 정경춘 교수님에 대해서 법과 원칙, 그리고 합리적, 상식적 판결이 아닌 정치적 적폐 검찰에 손을 들어줘서 정경춘 교수님에 대해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하는 이런 기가 막힌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침통함과 분노, 그리고 슬픔과 좌절감이 밀려옵니다마는 이 마음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하루빨리 내일이나 모레 늦어도 금요일 안으로 윤석열뿐만 아니라 당시 그 정경춘 교수님에 대해서 소환조사하지도 않고 기소를 하고 한 것과 관련돼서 당시 윤석열 검찰청장,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고용곤 특수이부장 관련된 수사검사들 포함해서, 그리고 오늘 기가 막힌 판결을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임경엽 담당 재판부에 대해서, 판사들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할 계획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이번 사건은 우리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상식을 벗어나고 법과 원칙을 완전히 뭉갰습니다. 저버렸습니다. 양심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검찰과 적폐 법원 판사들과의 결탁으로 인한 적폐 검사 판사들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님과 정경춘 교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노를 합니다마는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큽니다.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을 지내셨던 장관을 죽이기 위해, 장관과 가족을 죽이기 위해서 저들이 저지른 만행을 보면은 그렇게 장관님까지, 법무부 장관과 가족까지도 저렇게 무자비하게 죽이는데, 마음만 먹으면, 저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여러분 지인, 우리 모두를 올가미로 엮어서 얼마든지 우리들을, 국민 어느 누구나 감옥에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저들이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가 지금 목격을 하고 있고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국민 모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더욱더 분노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 당신을 희생해서 검찰개혁에
불을 지피신 조국 장관님과 정경심 교수님을 우리 국민이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대로 우리 국민이 밀리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1년여 넘게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전에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검찰개혁이고 그 다음에 사법부 개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칼자루 쥐고 있는 검찰개혁이 최우선적으로 돼야 되고 그와 동조할 수 있는 사법부 판사, 칼자루 쥐고 있는 애와 같이 동조만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죄 없는 사람을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울 수가 있고 죄 지은 놈은 아예 기소조차도 안 하거나 기소가 됐더라도 무죄 또는 집행유예로 풀어줄 수가 있는 그런 기가 막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지금의 이 분노와 아픔, 슬픔, 통탄할 마음을 반드시 승화를 시켜서 저 적폐 검사, 판사들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내일과 모레 이틀 사이에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에 있는 시민단체, 깨어있는 시민단체 최대한 많이 할수록 좋죠. 3개에서 5개 단체 정도 고발을 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국민의 뜻을 보여줘야만 됩니다. 저 적폐 판사, 적폐 검사들이 기고만장해서 이런 일을 다시는 저지르지 못하게끔 저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됩니다. 공수처가 설치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들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에 아니면 경찰청, 실질적으로는 경찰에선 수사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담당 판사들, 윤석열 개검 포함한 검사들, 수사검사, 공판검사 다 포함해서 싹 다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하고 자연 저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떳떳한지 깨끗한지 저들도 탈탈 털어야 됩니다. 우리 국민이 지난 여러분께서도 2016년도부터 17년 초까지 박근혜를 탄핵시키기 위해서 촛불을 들으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명박 구속하기 위해서, 양승태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작년에도 검찰개혁, 조국수호를 외치면서 그 긴 오랜 시간, 그 추운 날 가족과 함께 촛불을 들었습니다. 적폐라는 말이 이렇게 어려운지, 적폐청산이 이렇게 어려운지, 70년 묵은 해묵은 이 적폐청산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지 다시 한번 깨닫는 하루였고요. 우리가 더욱더 저들은 죽기 살기로 온갖 만행을 저지르면서 파렴치한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저런 자들을 상대를 하려면은 우리는 법과 원칙을 지키되 저들보다 독하고 강해야만 합니다. 즐겨야만 합니다. 더 끈질기게 저들을 감시하고 저들의 위법행위 하나하나에 대해서 고소고발로 대처를 하고 저들의 실체를 밝혀 드러내야 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뿐만 아니라 그에 동조한 개검들, 개판들, 당신들이 과연 조국 장관님과 정경심 교수님보다 떳떳하고 깨끗한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저자들은 뻔한 사건, 김학의, 장자연,
명백한 김학의 사건도 혐의 없음 처분한 수차례 혐의 없음 처분해서 기소조차 안 한 검찰입니다. 저 판사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재판에 대해서 또 얘기도 할 말이 많은데 참 너무 기가 막힙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제 사건 관련돼서 작은 거를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너무나 송구스럽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그래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검들 뿐만 아니라 개판들도 전쟁을 선포하고 저들에 대해서, 그들의 개판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고발뿐만 아니라 그들의 위법행위에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어떻게든 압박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법과 원칙을 동원해서 압박을 하고 저들을 옷을 벗기고, 저들까지 개판들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해서 반드시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탄희 의원님 말씀대로 사법농단에 연루된 그 개판들, 판사들, 저는 다 하나도 빠짐없이 국회에서 탄핵을 해서 엄중 처벌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힘들고 이 적폐청산이 더 지쳐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 국민인 여러분과 저 많은 여러분들께서, 국민들께서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데, 좀 더 힘을 가진 분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께서는 조금 더 결자 해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셔가지고 굳은 마음으로 저 적폐들, 대한민국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저해하고 방해하는 저 기득권 세력들, 개판들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저들을 견제하고 저들을 막아주시고 저들을 처벌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힘들고 그런 하루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글을 올렸었지만은 상당히 우려스러웠던 점이고, 안타까운 거는 작년에 김경수 지사님 그 관련된 재판부, 또 그리고 정경심 교수님 관련된 처음 재판부는 그나마 재판장님이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만은 법관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지금 임경혁 재판부가 바뀌고 나서 상당히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거 상당히 우려스러웠는데, 물론 조국 장관님과 정경심 교수님 그리고 담당 변호사분들께서도 합리적으로 상당히 판단하셨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런 문제가 좀 보이는데, 엿보이는 저런 재판부를 왜 재판부 기피 신청을 안 할까 하는 의문도 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그런 낌새가 보이더니만 결국은 이런 기가 막힌 판결을 했고, 정경심 교수님을 다시금 이 추운 겨울날 구치소로 보냈습니다. 우리 국민이 반드시,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이, 제가 얼마든지 저들에 인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깊게 받아들이면서 우리 후세,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그리고 공정하고 억울한 피해자분들이 구제받고 나쁜 놈들이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의 적폐 검사들, 적폐 판사들을 잡아서 옷 벗기고 저들을 감옥에 보내야만 합니다. 그러는 의미에서 저는 내일 고발을 준비해서 내일 금요일과 목요일 금요일 안으로 적폐 판사 검사들에 대해서 1차 고발을 진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존귀한 여러분께서도 힘내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응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느끼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윤석열 검찰들을 상대를 하면서 제가 한계를 느꼈습니다. 아, 제가 좀 더 많은 힘을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지껏 국민 여러분들의 염원을 받들어서 적폐 세력들을 물불을 안 가리고 고발해 오면서, 고발인 조사도 없이 각하 불기소 처분하거나 아니면 아예 사건을 덮거나 3년이 넘도록 피고발인 소환 조사도 안 하는 저 검찰들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든 힘을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절실한 생각을 갖게 됐었는데, 이참에 더욱더 확고해졌습니다. 제가 지난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만 3년 6개월이 넘도록 적폐 세력들을 물물 안 가리고 앞뒤 되지 않고 국민 여러분들의 염원을 받들어서 고발해 왔지만은, 조금 더 제가 힘을 키워서 저들에 대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키우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고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행동으로 실천해 왔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저 적폐 검사들, 판사들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 진영에서 조금 더 강력하고 확고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면서, 국민 여러분,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 계신 국민대표 국회의원분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그렇고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저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행동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언제나 작고 부족한 저를 응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는 오늘 2020년 12월 23일 수요일 적폐 개검과 개판들의 기가 막힌 작당 모의를 해서 결국은 진실을 덮고 합리적, 양심적, 상식적 판결이 아닌 정치적이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불순한 의도의 판결을 보면서 다시금 적폐를 실감하면서 그 마음, 이 분노와 슬픔과 좌절, 그리고 고통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키면서 더 큰 힘을 얻고 그 힘을 행동으로 실천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방송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여러분께서도 힘내십시오. 예,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힘내십시다.